이번엔 장경태, 이준석, CCTV에 딱 걸린 현장. 민주당 장경태 의원 그리고 전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청년 정치인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이 장경태 의원은 거짓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용산의 한 식당에서 만나서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네. 뭐 여야 정치인이 편가르지 않고 자주 만나는 거 참 좋은 거긴 한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만나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5명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5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서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긴 거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원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랑 다른 사람들 4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중에 장경태 의원이 합류하면서 5명이 됐는데 이 마지막에 합류한 장경태 의원이 QR코드를 찍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지도 않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명이 모여 있었는데 장 의원이 나중에 인사만 하고 간다고 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 봤더니 가보니까 5명이어서 나는 5명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3, 4분 있다가 나왔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CCTV를 열어보니까 20분 정도 있었던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다라고 다시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는 우리가 4명 모이고 있었는데 이 장 의원이 와서 5명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 장경태 의원은 보니까 5명이어서 5명 모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러 내가 간 거다. 나 때문에 5명이 된 거 아니다. 그리고 난 3, 4분밖에 없었는데 CCTV 봤더니 한 20분 정도 머물렀더라. 이 얘기 아닌가요? 나는 5명이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러 간 건 아니고요. 네. 예, 가보니까 5명이어서 5명이면 이거 방역수칙 어기는 건데 안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3, 4분 만에 자리를 떴다는 게 처음의 입장이었었습니다. 내가 가서 5명이 돼서 나는 3, 4분 만에 나온 거다. 네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분 정도 머물렀더라. 네. 그런데요, 이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좀 반박하는 얘기도 있어요. 뭐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뭐 죄송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데 어디가 문제냐, 이 세세한 부분.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3번이나 와서 5명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어떤 식당 측의 어떤 제지나 주의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실 공방으로 약간 번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만약에 식당이 주의를 줬다고 한다면 식당은 이제 5인 이상 자리를 함께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어느 정도는 면책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식당도 어떤 면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공범으로 이제 같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다른 일정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요. 예. 제 지인과 이준석 최고가 이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가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했는데 예. 잠깐 있는 과정에서 또 저도 몇 명인지 확인 안 하고 간 측면이 있어서 예. 너무 죄송하게 송구한 상황이 생겼고요. 어찌되었건 좀 잠시나마 이 방역 규칙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그 과태료 나면 내실 겁니까? 당연하죠. 윤경 의원님, 이제 장 의원은 사과를 했습니다.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사과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 보면 5명 모이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누구나 다 알잖아요. 애초부터 가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전화로 뭐 인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렇게 드러난 거 보면 평소에 어떻게 처신을 하고 다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비판 또 추가로 가능하겠죠. 다른 데서도 잘 안 지킬 것 같다. 이렇게 또 싸잡아서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장 의원이나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지금 청년 정치인으로서 사실 양쪽 당에 다 영입이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반 유권자들의 기대를 모으는 건데 이런 일타령이 하나가 이들에게
이들의 앞으로 다른 거에 다 이게 더 쓰여지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겠죠. 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 1년 이후에 어느 누구나 국민 모두가 다 회합 제한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행동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때문에 지금 인내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한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제1야당의 어쨌든 최고위원까지 했고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뭔가 다른 쪽에 기대감을 줬었는데 이런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실망감을 준 거 이런 거는 100번 사죄를 해도 제가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요. 아까 뭐 진실 게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업주 측에서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상관없이 그냥 100번 사죄의 뜻을 밝히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빚어지지 않아야 네. 다른 일을 할 때 두 젊은 정치인, 청년 정치인들에게 신뢰가 회복이 되지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또 빚어졌는데 또 거짓말 공방에 휘말린다든지 평소에 처신에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것처럼 비춰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업주가 주의를 주든 안 주든 어쨌든 간에 5인 이상 모임 금지입니다. 또 다른 논란 하나 더 짚어보죠. 이 부산의 한 공사장에 붙은 안내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 기자. 네. 뭐가 있길래 안내판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문제가 된 안내판 바로 어제 오전에 부산 진구의 국제아트센터 건립 공사 현장에 걸린 안내판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데요. 적혀있는 문구를 보면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아니 요게 이게 공사장에 있는 안내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도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이 여성이 이불 밖으로 눈만 내민 채 누워 있고 또 5만 원짜리 이런 동뭉치 그림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한 시민이 촬영을 해서 올리면서 공개가 돼서 여혐 논란이 일고 있는 안내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 또 표현이 저열하다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해당 건설사 측은 이 안내판을 당일에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나면 뭐 이러이러하니까 사고 내지 말고 사고 안전에 주의하자 뭐 이런 네. 안내판이군요. 그런데 이 표현이 참 보기에 좀 그러네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비슷한 문구가 적힌 안내판들 과거에도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요. 이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당신 아이들을 두드려 패고 아이고. 사고 보상금을 쓰는 꼴을 볼 것이다. 이렇게 다소 과격한 문구가 적혀 있고요. 자. 이때 논란이 되자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표가 천편일률적이다 보니까 사내 관계자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구로 작성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결국 논란 끝에 건설사가 이 건설 노조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또 담당 현장 소장이 직위 해제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었고요. 또 지난 2019년 11월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이번에는 남녀가 함께 누워있는 지금 보시면 아이고.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인데 네. 그 사진과 함께 이 유사한 문구가 쓰여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이때도 해당 건설사 측은 이게 본사와는 관계가 없고 현장 소장이 이 인터넷에 떠다니는 문구로 작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란 끝에 하루 만에 철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참 이 언급하기도 민망해서 제가 언급을 못 하겠는데 네.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철거되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어제 이 문구가 적혀 있었던 이 해당 건설사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네. 이게 현장에서 게재를 한 건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 몰랐던 것 같다. 아 이렇게 밝혔습니다. 논란이 될 줄 몰랐다. 네, 맞습니다. 또 현수막을 달자마자 이 논란이 돼서 바로 철거 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 해명들을 보면 항상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문구를 퍼온 거다. 또 현장 소장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다. 뭐 이런 해명들만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논란들이 반복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이 본사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 캡처한 거다. 현장 소장이 그랬다. 그래서 우리 잘못은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남빛 기자, 이 공사장뿐만 아니고 TV 광고에도 몇 해 전에 이런 논란되는 광고들 좀 있지 않았어요? 예, 한 15년 전에 TV 광고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준비된 영상으로 이 광고 한번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라이프 플래너였던 이 사람, 이젠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자, 이게 2006년도 영상이었었는데요. 네. 남편은 이미 숨져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나머지 가족들이 전원주택에서 살아가는 모습,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에 논란이 컸었는데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는데 이 돈으로 전원주택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너무 행복하게 그린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었었는데요. 네. 반면에 가장이 사라지면 여기에 뭔가의 경제적인 대비는 필요한 게 아니냐. 남은 사람은 계속 불행해야만 하느냐. 이런 반론 또한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글쎄요.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이 여권 신장, 남녀 평등 이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은연중에 무심코 나오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이런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들부터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